공군의 국산 공격기 FA-52, 미 해병대의 F-18 호넷 전투기와 공중전 대결을 펼쳤다. 공군은 5일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A-50 전투기와 미 해병 일항공단 제12비행전대 FA-18C 전투기가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16전비에서 이륙한 FA-51기와 FA-18C 1기는 공중에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공대공 유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측 전투기와 미 측은 역할을 번갈아 가며 공중전 기동을 펼쳤다. 또 전술 기동 후에는 나란히 편대 비행으로 귀환했다. 훈련의 결과는 무승부. 공군 측은 이날의 훈련은 대결이 아닌 기량 점검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A-50은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한 FA-50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의 기본 무기는 물론 합동 정밀 직격탄과 지능형 확산탄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 등을 최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연합 비행 훈련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FA-50, FA-18 전투기 시 공군. FA-18C는 미국 맥도널드 더글러스에서 제작된 방공 및 대지공격 겸용의 다목적 전투기로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4 팬텀 전투기와 A-7 코세어 공격기를 대체한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 해병 12전대는 1942년 창설돼 와일드캣 전투기로 남태평양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부대로 유명하다. 또 2010년까지는 아프간 칸다하르에 주둔한 실전을 치른 부대이다. 훈련에 참여한 미 해병대 FA-18C 조종사 프레드릭 갤럽 소령은 한국 기술로 개발한 FA-50의 우수한 성능과 조종사의 뛰어난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제16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 신호재 대령은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전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고한 영공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비행 훈련에 참가하는 양측 조종사들이 비행에 앞서 브리핑을 실시하는 모습 시 공군. 이번 훈련은 유사시 16전비를 전방작전기지로 사용하는 12전대가 전개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측 전력이 연합비행 훈련을 통해 공중전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국산 전투기 FA-50 북압도할 최강 무기로 바뀌나. 공군 TA-50 전술 입문 훈련기 편대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카이 제공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 면허 생산을 시작으로 부침을 거듭하던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대표적 성과물이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전투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력한 항공무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와 별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 FA-50 개발 및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무장 추가 또는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FA-50 타격 범위 10배 늘어날 수도.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하다. FA-50과 함께 지상군 지원을 맡던 F-5는 노후화가 극심하다. F-5의 노후화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다. 하지만 이제는 뜨고 내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비행 자체를 꺼릴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초기나 차단 작전 등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60대가 운용 중인 FA-50의 역할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100km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km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FA50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FA50의 추가 생산도 불투명하다. 공군 FA50 편대가 훈련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이와 관련해 ADD는 지난 5월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 사전 개념 연구는 지난해 국방부 전력 발전 업무 훈련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소요 제기를 위해 소요군에서 ADD에 요청해 필요성, 운영 개념, 작전 운용 성능, 운용 요구서, 대안 분석 등을 포함해 작성된다. 공군이 FA50 성능 개량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안 요청서에는 내부 연료 탑재량 증대, 정밀 표적 식별 장치 및 중거리 정밀유도 공대지 무기 장착, 중거리 공대공 무기 장착 등이 포함됐다. T-50 개발 초기 거론됐던 F-50 경전투기에 맞먹는 수준의 개량이다.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보다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F-16이 내부 연료 탱크 탑재를 통해 비행거리를 크게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FA-50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내부 연료 탱크를 만들기 위해 복자식인 FA-50을 단자식으로 개조할 경우 항공력학적 특성이 달라져 성능 개량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나온다. 기체 외부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된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니더,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이다. F-15K에 쓰이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박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하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된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4가 유력하다.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4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키드 마틴은 8월에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공군 FA-50 편대가 초계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FA-50의 성능 개량이 현실화되면 북한 공군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3일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에 평소보다 많은 전투기가 있는 모습이 상호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갈마 비행장에서 미그-21 7대가 확인됐다. 5대는 북쪽 주기장, 나머지는 이주기장과 여객터미널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자리한 경납고 근처에 있었다. 북쪽 주기장에는 평소에도 미그-21기 5대가 있었다. 북한 공군 미그-21 전투기가 비상활주로 착륙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같은 달 22일 위성 사진에는 북쪽 주기장에 미그-21 5대가 있었고 경납고 근처에는 미그-21이 1대만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에는 미그-21 13대와 미그-17 3대, 미그-15 10대가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과 터널형 경납고를 연결하는 도로에 미그-21 9대와 미그-15 3대가 서 있었다.
38노스는 갈마 비행장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한 전투기들이 터널형 경납고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했다. 38노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등장하는 북한 전투기 중 미그-21은 북한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이다. 구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마하 1을 넘어선 전투기지만 지상 레이더에 의존하는 구소련 공군의 특성상 레이더 탐지 범위가 매우 좁다. 미그-21보다 구형인 미그-19, 17, 15는 성능이 더 떨어진다.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미그-19 전투기 앞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위협에 맞서려면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공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는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면 FA-50에 탑재되는 AIM-9L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7km를 조금 넘는다. AGM-65D 공대지 미사일도 25km 수준이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근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 미그-21, 19 등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 T-50과 FA-50은 공군의 전투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FA-50 수출 과정에서 무장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출 대상 국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제한된 작전 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그런 만큼 FA-50의 성능 개량이 실현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 방위사업 청과 TA-50 2차 양산 계약 체결.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항공기와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이 골자로 계약 금액은 6,883억 원 규모다. TA-50은 전투 조종사가 전투 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이번에 납품하는 TA-50 블록기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성이 적용된다. 카이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에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면서 높은 훈련 효과가 검증됐다며 최고의 조종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무결점 품질의 항공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혔다. 카이는 TA-50 2차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의 총 64대가 수출된 바 있다. 현재 카이는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을 위해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다. 카이 측은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이, 말레이시아의 FA-50 방산 세일즈. 경공격기로 안성맞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는 오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 일행이 본사를 내방해 항공기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공격기 FA-50과 기본 훈련기 KT-1, 수리온 헬기 KUH-1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 현재 차기 고등 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공군에 경공격기인 FA-50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FA-50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에게 성능을 인정받은 경공격기로 카이는 수출 마케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투기 개발 손잡는 미일 KF-X에 영향 줄까?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아주고 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 개발 프로젝트가 올 스톱할 경우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7일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애초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에 총 6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 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 데 각각 1조 5천억 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개발에 이미 400억 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작년 1월 F-3의 실중기 HDX를 XE로 개명해 정식 공개한 바 있다. 이후 4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발해온 XE는 길이 14.2m, 폭 9.1m, 높이 4.5m로 탄소 섬유 전파 흡수제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XE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F-35에 비해 기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XE는 작년 4월 첫 시험 비행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32번의 시험 비행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총 42대의 F-35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무기 도입 요구에 손사래를 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방어 추가 구입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 방위성이 F-3 개발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분석하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F-4 팬텀 전투기, 노후한 F-15 전투기 200대 가운데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F-35E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E 첫 배치 기념식을 개최하게 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F-35E 첫 배치에 이어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F-35E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검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 여기에 일본은 해병대용인 F-35B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F-35B는 단거리 및 수직이 착륙이 가능해 헬기 탑재 호위함인 경항모 이즈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주변 작은 섬들이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수 매체들은 외국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개키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방산 기업들의 실험은 깊어져만 간다.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무역 적자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 기술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혼 게이제이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록히드 마틴선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외국에 넘길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설계도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무기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